안면거상 수술이 해당이 안 되는 나이는 없어요. 하지만 30대의 안면거상 페이스리프팅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진 게 별로 없고요. 당겨도 나쁠 건 없지만 모아서 처진 거를 해결을 할 때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거지, 미리 당긴다고 노화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 나이와 그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술 방법과 시술을 택하는 게 현명한 거죠. 절개 수술은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상처 조직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절개선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랑게르선이라든지 또는 RSTL 같은 최소 긴장도 절개선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상처가 남도록 성형외과 전문이라면은 이를 이용하게 되겠죠. 특히 관자놀이 쪽에서는 구렛나루 위쪽과 아래쪽 등등으로 좀 묻혀서 상처가 안 보이게 감추고요. 애교머리 뒤쪽으로는 어차피 상처가 잘 안 보이게 되겠고, 앞쪽에 보통 절개를 넣어서 상처가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거스라고 하는 이 이게 뒤쪽으로 절개를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 움직여서 이게 뒤로 만든다면 흉터가 훨씬 덜 보이게 되고요. 이러한 자연적인 최소 긴장선을 이용을 하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구조물을 잘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으니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의 연령대와 임상 상황을 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피부가 처져서 오는 경우보다는 그분의 얼굴에 살집이라든지 지방의 양이라든지 좀 체중이 좀 갑자기 좀 늘었다든지 지방으로 인해서 처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라든지 또는 피부 자체 탄력은 좋으니까 그때는 뭐 울세라나 뭐 등등의 초음파 리프팅 같은 시술걸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연령대가 만약에 40대 이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노화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 부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안면거상 수술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갑자기 중년 이후에 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또는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그 성인병에 이완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내과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임상 상황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되는 점들이 꽤 많습니다. 어떠한 시술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등을 반복적으로 너무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마스층이 얇아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스마스를 박리해서 들 때 상당히 주의해서 들지 않으면은 결국 구멍이 나버리고 약해져 있는 스마스층을 뒤에서 당겨줘 봤자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면밀한 히스토리 테킹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페이스리프팅을 미리 해보신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제대로 하셨다면 충분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상처 조직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결정하는데 다음번 의사로서는 좀 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임상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이런 변수를 갖고 경험이 능숙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시는 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보시다시피 이 얼굴 조직의 총체적인 지식과 이에 대한 어떤 임상 경험이 축적돼야지만 수술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 연령대에 맞춰서 이런 경우 나이에는 이런 수술이라고 천편일률화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개별화된 상태에 따른 재수술의 여부, 가지고 있는 질환,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시술, 그리고 나의 어떤 목표 이런 등등에 맞춰서 각각의 수술 방법을 조절할 수 있고 끊어야 되는 유지인대의 개수와 조합을 맞게끔 어떤 조율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박리의 범위와 위치를 해당 임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조금 융통성 있고 면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안면거상 수술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더 많은 솔루션과 어떤 해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륜이 있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 중에서 이 페이스리프팅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나만 더 물어봤는데 네, 네, 궁금한 게 원장님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안면거상수 추천하는 전문의인지 본인이 아, 네. 저는 뭐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안면거상 수술을 시작한 지 한 10여 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케이스들의 어떤 다양성을 생각했을 때 그냥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안면거상 수술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웰 에이징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속 노화를 막고 저속 노화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심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나중에 혹시 받으실 의향이 네. 저도 당연히 받을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수술을 하시고 환자 생각을 하면서 수술하는지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